매주 월요일 국내 정치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 통찰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인사이트,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정치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이거겠죠? 이번 주 뜨거운 네. 한 주 될 것 같아요. 내일 뭐 한교안 총리가 출마 선언한다고 알려져 네, 있고 네. 그 다음 날은 네. 홍준표 전 대표가 네. 입장을 밝히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날은 오세훈 시장이 네. 아무래도 출판 기념회 하니까 예. 입장에 나올 것 같고요. 네. 또 내일 뭐 지금 자격 논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교안 전 총리가 예, 책임 당원이냐 아니냐.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출마 자격 있냐 없냐 관련된 네. 선관위 해석이 나오고 그거 나오고 나면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최종적으로 비대위에서 승인을 할지 말지 결정을 예. 하게 될 테니까 이 이번 자격 주에 논란을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게 자유한국당 당원 당규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당원 당규. 예. 당원의 당 대표가 예. 되려는 예. 분은 네. 책임 당원이어야 한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책임 당원의 뭐 자격이 뭐 네.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내고 아.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뭐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당원에 그렇게 돼 있고 예. 또 한교안 총리를 또 네.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네. 당규상에 보면 또 꼭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규에는 그냥 당원으로만 돼 있죠. 예, 그 당원으로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뭐 지금 빅3라고 하는 분들이 세 분 다 법조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이게 어차피 네. 제가 보기엔 뭐 정치적인 문제일 거기 때문에 음. 정치적인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당헌에는 책임당원만 피선거권이 있다고 나오는데 네, 그럼 명확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당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되고 또 지난 1년 동안 단 한 차례라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당에서 실시하는. 이게 책임당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입당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그 회비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격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격 논란에 대해서 결국은 선관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 선관위가 해석을 하고 비대위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비대위는 어떻게 결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걸 뭐 지금 예측을 전혀 못 하겠어요. 예,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거는 아니고 예. 2006년도 서울시장 경선 당시에도 예. 그때도 이제 맹영규, 홍준표 이 두 분이 이제 그 경합을 하는 중에 네. 뒤늦게 이제 오세훈 그 후보가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일이 있었군요. 근데 그때도 이제 예. 오세훈 후보가 당비를 내지 않아서 아하. 자격 문제가 됐어요. 갑자기 입당을 했으니까. 예. 입당이 아니고 그때는 뭐 당에 있었지만 하여튼 당에 있었는데 당비를 안 낸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엔 2000년에 국회의원 돼서 2004년도까지 하긴 그렇네요. 불출마 선언하고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때는 아마 이제 지도부에서 이제 아마 두 후보도 이제 이거를 뭐 그냥 좀 그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용인을 이렇게 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결정될지 잘 모르겠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작년 10월 달인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분 저분이 나와서 혼란 상황이 된다면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냥 보고 있지는 않겠다. 그때는 사실은 한교안 총리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김무성, 홍준표 이 두 분들이 얘기될 때 겨냥해서 가능하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그때쯤 김병준 위원장이 한교안 총리를 만나서 입당을 권유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이 입당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3개월이 지났을 때니까. 입당을 권유했는데 그때 그렇게 안 했고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이번에는 지금 영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번에 입당할 때 영입을 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뭐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한교안 총리가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미루어서 보면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김병준 위원장이 그때 당시 그러면은 김무성이나 홍준표 이런 분들이 출마한다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당원 당규 개정이라도 해서라도 막을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겠냐. 현실적으로 이거 정치력으로 설득을 해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작년 10월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한교안 총리한테도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제 지난 며칠 전에 한번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자기도 안 나간다 얘기하면서 그런 분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진짜 정치적으로 결단을 본인이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어떤 결론이 나든 당은 4분 5열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연착륙에 실패를 하고 경착륙하게 될 거다. 그 얘기는
결국 비대위 체제가 하려는 목표를 못 이루고 실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들어올 때는 지금 굉장히 그 일종의 비행기가 고장 나 있는데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비행기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쨌든 그 사고가 안 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좀 나오지 말고 조금 이거 수습하자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기안 총리가 출마가 되면서 이게 그 됐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한쪽은 승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이제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력들이 없기 때문에 수습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이 당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이게 안 가는 게요.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하고 오세훈 전 시장도 이제 돌아오고 복당을 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뻔한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당권을 잡고 결국은 이제 대권으로 가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를 뻔히 알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분들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받아주고 나서 갑자기 자격 논란 때문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좀 이게 어떤 경우인지 좀 이게 이해 안 가거든요. 글쎄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그 한교안 총리 좀 다르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당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권하긴 했는데 김무성 전 당대표가 김무성 의원이 12월달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 그다음에 뭐 당의 분열에 책임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도 뭐 당의 분열에 주도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오세훈 시장처럼 탈당했다 들어왔지만 뭐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면 뭐 본인 같은 사람을 얘기를 했겠죠. 또 뭐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한기안 총리 같은 분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때 해석되기에는 자기를 포함해서 한교안 총리, 홍준표 전 대표는 나오지 말자. 이번 전당대회는 한번 쉬자. 이제 그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아마 오세훈을 받아들였다고 한교안이 들어온다 그럴 때 좀 상황이 좀 달랐을 텐데 얼마 전에 뭐 한교안 총리가 전화로 했는지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입당하기 전에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김병준 대표한테 그때 저 같으면 만일 이런 뜻이 있었으면 지금 당의 상황이 이러니까 전당대 이후에 입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당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분명히 뜻을 전했어야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간의 대화는. 근데 이미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부담이 되긴 됐죠. 그러나 이제 그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권이 있다고 하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어떤 결정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길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지금 비행기가 경착륙할 거다. 당이 4분 5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래도 4분 5열 됩니까? 그거는 어쨌든 뭐 이번에는 좀 그 국정농단 책임 있는 친박들이 조금 더 자숙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자기같이 또 당을 뭐 탄핵에 찬성하고 당을 깨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당권 잡는다고 나서는 거는 그건 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다시 쉬자. 홍준표 대표도 요 바로 직전 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비대위가 들어섰는데 또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암묵적인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번에 뭐 오세훈이라든가 뭐 김태호라든가 이렇게 좀 차세대 좀 50대 정도로 세대 교체를 해서 좀 그런 책임으로부터 좀 덜한 분들, 좀 자유로운 아주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덜한 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오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교안 총리 변수가 생겼으니까 이제 그건 당내에서 보면 이거는 뭐 다시 전쟁을 시작하자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이게 만일 못 나오게 한다 그래도 뭐 여전히 뭐 그 한교안 총리 지지하는 친박 쪽에서는 못 나오게 하면 또 이쪽에서 크게 이게 만일 못 나와서 뭐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이런 분들이 당권을 잡으면 지금 결국 내년 총선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공천에 대한 그 두려움이 지금 뭐 굉장히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쨌든 당을 그 굉장히 그 보수 통합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다시 또 분열 양상이 좀 이걸 비대위가 들어와서 어쨌든 좀 눌러놓고 있었는데 계속 친박 비박 문제라든가 탈당 잔류 이런 걸 눌러놓고 있었는데 이게 전면화되는 그럴 불가피해 보입니다. 피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황교안 변수라는 게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건데 황교안 변수를 그러면 잘 관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수 왜냐하면 쪽에서. 지금 네. 자유한국당 네. 입장에서 보면 네. 이번 전당대회가 세 가지가 지금 그 숙제 아닙니까? 지금. 예. 일단은 분열된 보수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당내 통합도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게 잘 되고 나면 당 밖에 있는 뭐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나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분들 어떻게 잘 할 거냐 이게 숙제였는데 네. 그 보수 통합이 하나의 숙제고 또 두 예. 번째는 예. 당이 좀 새롭게 좀 변화와 혁신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세대 교체까지 포함하고 네. 당의 네. 노선까지 포함해서 네. 변화와 혁신 뭐 비전을 보여주는 전당대회가 되고 또 세 번째는 네. 강한 야당입니다. 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예. 여러 가지 실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잘 투쟁을 못 하고 있어요. 아. 지금은 뭐 비대위원장 김병준 예. 위원장도 그런 거를 잘 네. 이끌지 못하고 있고 네. 원내대표단이 지금 들어서고 나서 지난번에 그 네. 국회 운영위에서 예. 완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아, 예. 조국 수석 불러놓고요.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예. 목포 방문했던 것도 네. 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건 옛날에 뭐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네. 뭐 드루킹 사건 나니까 파주 출판사를 찾아간 것을 연상시키던데 예, 거의 목포 예. 방문. 그 이번에 예. 그 지금 뭐 이게 딜레이 단식이냐 릴레이 네. 다이어트냐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 이 단식. 아, 5시간 반짜리 예, 단식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네. 홍준표 대표도 바깥에서 아니 지금 야당이 잘 싸워야 될 텐데 지금 제도 취향 못한다. 그래서 이제 강한 야당론 이렇게 이 당원들한테 요 세 가지가 예. 지금 요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는 예. 그 보수 통합 분열을 극복하자. 네. 이것이 방점이 좀 찍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네. 한교안 총리가 나오면서 이게 이전선이 흐트러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보수 통합론도 흔들리고 변화와 혁신도 흔들리고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얻어야 될 것들이 지금 다 전선이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래서 이제 그 좀 4분 오율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좀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이 방송을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대승적으로 네. 그러면 본인이 뭐 예. 나 이번엔 내 국민 되자마자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것이 네. 아, 예, 업을 당원 하게 되자마자 됐어요. 당 대표 되겠다고. 본인이 하는 뭐라냐면 것이지. 정치 예. 신인이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많은 조언도 좀 부탁한다. 네. 정치 신인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고 예. 당원 되자마자 당 대표 하겠다. 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게 보면 오세훈 시장도 예. 탈당했다 돌아와서 내가 당 대표 하겠다. 네. 그것도 좀 명분이 없죠. 홍준표 대표도 지방선거 참패해갖고 네. 비대위가 들어섰는데 그 다음 네. 전당대회 내가 다시 나가겠다. 네. 이게 다 명분 없는 일인데 예. 정치인들이 움직일 때는 어쨌든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력, 네. 명분, 동력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세력은 좀 약하죠. 네. 근데 명분이 생긴 거예요. 황교안 때문에. 출마 때문에. 그거는 예. 왜냐하면 다 예. 묶여 있었는 건데 김무성 의원이 다 묶어놨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풀린 거예요. 족쇄가. 봉인 해제가 됐다. 예. 예. 그다음에 동력도 있죠. 동력은 예.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돕는 분들이 그 총선 출마에 대한 강력한 그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세력은 좀 약해도 또 강한 야당론 투쟁은 홍준표가 네. 잘한다. 이런 네. 걸로 들고 나올 수 있겠죠. 황교안 총리는 아마 네. 세력에서는 조금 더 네. 친박의 지지를 받을 테니까. 받으니까 예. 더 많을 거다라고 네. 보이는데 이 싸움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저희가 시나리오를 써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를 못하게 된다면 이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미 이제 예. 오세훈, 뭐 홍준표 예. 이분들도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이 하루 사이에 예. 당 지도부나 누가 움직여서 예. 뭐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다 설득할 수 있을지 아. 그래서 좀 나오지 마라. 예. 적어도 홍준표, 황교안 두 분은 좀 나오지 네.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설득을 할 수 있을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리더십은 지금 잘 없어 보이고 그분들도 이미 준비 상황이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득을 못한다면 다 나온다고 쳤을 때요. 이번 그거는 시나리오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황교안 총리를 내일 예. 당에서 선관위나 비대위가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네. 홍준표 대표가 이건 내가 그 네. 명분 없는 황교안 예. 총리와 싸워서 승산이 있으면 뛰어들어올 것이고 네.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죠. 본인도 이제 지금 최종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당대표 돼봐야 네. 투쟁 이미지만 더 강화될 게 뻔한데 또 나와서 되지도 못하고 예. 투쟁 이미지만 더 강화되고 네. 뭐 이렇게 되면 예. 뭐 당대표가 돼도 예. 그런 이미지가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 나갈 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 해보겠죠. 하여튼 이 모든 일들이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번 주 상황을 저희 지켜보시고 다음 주에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보는 예. 시간을 가지면 그래야 좋을 될 것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분석가이자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